이번에 시간에는 직업윤리와 직업사회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이번 편에는 어떤 것들을 배울지 한번 간략하게 보니까, 미래의 직업사회는 도대체 어떻게 변할까? 우리는 미래의 직업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정도로 가볍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206쪽 생각 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6쪽이에요. 206쪽의 생각 열기를 한번 보니까, 우리 앞으로 직업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 보니까, 취업 인구가 고령화되고, 재택근무 또는 1인 기업 또는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 도대체 우리 앞으로의 이런 직업 사회가 어떻게 달라질지 좀 고민이 많은 학생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207페이지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7페이지 우리 본문을 한번 보니까 지금 현대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여기 내용을 한번 보니까, 우리는 지금 국가 간의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뭐 대구 지역 안에서 또는 한국이라는 국내 안에서의 경쟁을 했다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무한한 경쟁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번 나왔었는데 고령화 사회가 진입이 됐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노인분들이 많은 걸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점점 더 오래 살아지고 있으면서 이제 더 이상 평생 하나의 직장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여러 번의 직장과 직업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니까,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는 단순 노동의 직무들은 전부 다 기계로 대체돼서 공장화되었죠. 그런데 또 의외의 곳에서 새롭게 등장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하객 대신하기 아르바이트나 일일 친구 같은 그런 어, 직업이 있다고 그래요. 하객 아르바이트는 들어봤는데 일일 친구 하기 요건 처음 들어봤네요. 뭐 일일 애인 하기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인간애가 가미된 직업들이 또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이제 워라벨이라고 많이 이야기 들어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가랑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좀 가치가 변동되었죠. 옛날에는 직장, 돈을 우선시했다면 최근에는 좀 빡빡한 직장, 돈을 많이 주는 그런 직장보다는 좀 더 나의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조금 여유로운 그런 직장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현무 아나운서를 생각하면 좀 편하겠네요.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감이 들어오면, 일거리가 생기면 일을 하는 프리랜서들, 그런 같은 직종을 선호하게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가와 삶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기타 서비스, 관광, 레저 같은 산업들도 활발히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요 표를 한번 볼게요. 과거에는 우리가 산업사회고 현재는 우리가 지식정보사회라고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무엇으로 구별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볼게요. 크게 생산 방식, 활동 공간, 그리고 문화 양식 측면에서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산업 사회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하더라도 양을 중시했기 때문에 대량으로 생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질을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품종의 이제 소량 생산, 작게 만들어서 질을 좀 높이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네요. 자, 산업사회 활동 공간을 보면 실제 공간, 건물이나 토지 같은 공장에 가서 질적적인 공간에서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재택근무, 집에서 일을 하거나 저 먼 거리에서 원격 업무를 하는 이런 활동 공간도 변화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산업사회에서는 문화를 한번 보면 문화가 딱 획일화, 규격화돼서 딱딱딱 떨어지는 그런 문화였어요. 또 물리적 문화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문화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지식정보 사회는 좀 이 규격에서 벗어나는 좀 자유로운 흐름을 가진 탈규격화, 또한 탈획일화, 또한 정신적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문화 양식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7페이지 하단에 보면 230년대에 가면 새롭게 구직자들의 취업을 도와주는 직업 전문가의 가치는 더욱 커질 거고, 빅데이터 의료 전문가라고 해서 특히 건강관리 부분에 빅데이터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외국의 글도 잠깐 보여지고 있네요. 자, 208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208페이지에 가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미래의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래 사회의 변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했을까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했을 때, 제 1등으로 나왔던 게 아마 이 날아다니는 자동차였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어릴 때도 선생님이 한 20살이 넘어가면 이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의외로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자세히 이야기하면 아직까지 나와 있긴 하나 상용화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옳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이 미래 사회에는 날아다니는 자동차 같은 3차원의 이동 수단이 등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드론 택시라는 게 있었어요. 얼마 전에 여기 수성못에서도 직접 시범 운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드론 택시를 통해서 약간 헬리콥터처럼 생겼어요. 엄청 큰 드론에 사람이 타서 이동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근데 궁금한 게 타는 건 타는 건데 도대체 어디다 착륙을 하는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자, 요 나중에 드론 택시 승강장 같은 것도 별도로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통신기계가 더 활발하게 발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통신기계, 스마트폰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스마트폰이 선생님 고3 때 처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자. 거의 한 10년 전에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단순하게 그냥 터치폰을 쓰고 있었어요. 터치폰 쓰다가 이제 그때는 데이터라고 이야기해서 데이터로 인터넷에 접속을 하면 통신 요금이 막 6만 원, 10만 원씩 부과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 스마트폰 그리고 와이파이가 생기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이런 통신기기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 문화도 대폭 변화가 되었는데요. 자, 뭐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전에는 MP3라고 따로 음악 듣는 이런 별도의 기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을 수가 있고 밖에서 인강도 볼 수가 있고 또는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스마트폰 이런 각종 어플들이 생기고 제일 좋았던 게 선생님은 운전을 못해서 이렇게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데 버스가 언제 도착할지 또는 지하철이 언제 도착할지 또는 내가 지하철을 놓쳤으면 몇 분 뒤에 이런 버스나 지하철이 올지 바로바로 알 수 있다는 게 아주 최고의 이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신기계로 여러 가지 생활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또 결혼을 했더라도 둘이서 사는 딩크 부부도 많죠. 그래서 이렇게 1인 가구, 2인 가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이런 사회의 변화도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게 자세하게 나오네요. 자, 인공지능 또는 3D 프린터, 그리고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지금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3D 프린터, 그리고 드론, 자율주행들은 전부 다 실제로 시행 중인 그런 기술 혁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노동 구조를 바꿀 고령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총 인구의 전체 7%를 차지하는 사회다라고 209쪽 날개 부분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점점점 노인들이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환경이 발전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이런 환경 오염 등이 있습니다. 자, 요 다음 PPT를 보니까, 자, 이렇게 다양한 사회가 변화가 되면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이런 고부가 가치 시장이 생기기도 하지만 반대로 일자리가 감소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건 좀 놀라운 표현인데, 현재 학생들의 60% 이상은 아직 생기지도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60%의 직업은 새롭게 생기게 될 직업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새롭게 생기는 직업들에서 직업을 갖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놀라우면서 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말은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수많은 직업들이 없어진다는 뜻이고 그럼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많은 분들도 실업자가 된다는 뜻이 아닐까 싶네요. 자, 또 그다음 PPT로 넘어가 볼게요. 또 이번에는 옥스퍼드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10년 내에 47%, 거의 50%에 육박하네요. 이렇게 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여기 보면은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생겨진다. 자, 5년간 210만 개가 추가로 생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미래의 직업 생활을 예측하고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변화 속도가 빠르게 이제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고 수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수치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조금 무서운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생활에 잘 발맞춰서 직업을 잘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미래의 직업 생활 전망을 한번 들여다보자면, 자, 이제 앞으로는 전문직이 점점점 증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예전과 달리 이 여자분들도 거의 이제 예전과는 아니죠. 이제 여러분 살고 있는 현 시대는 뭐 여자든 남자든 누구나 일을 하는 그런 시대고, 자, 앞으로는 이 나이 드신 고령자분들도 점점 더 일에 참여를 많이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분들을 배려해서 환경이나 일하는 방식, 가치관이 변화가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거에는 이렇게 딱딱한 수직적인 이런 관계, 조직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이런 좀 수평적인 조직 구조로 좀 변화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렇게 시간제, 탄력 근무 또는 재택 근무, 원격 근무 등 새로운 유형의 이런
일 유형들이 많이 생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시간제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파트타임처럼 오전만 근무한다 또는 오후만 근무한다 라든가, 탄력제 근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 일을 하긴 하되 출근 시간이 9시에 시작이든 10시에 시작이든 11시에 시작이든 어, 마치는 시간, 총 일하는 시간만 맞춰주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탄력 근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재택근무는 뭐예요? 집에서 근무하는 걸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다양한 유연한 근무 형태가 증가할 거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쩌면 우리가 상상 못했던 다양한 방법들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직장에 평생 뼈를 묻는 게 아니라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기 때문에 무경계 경력이 증가한다. 이 경계를 뛰어넘는, 내가 회계 업무를 하다가 건설 현장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건설 현장에 일을 하다가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처럼 이제 경계를 뛰어넘는 그런 경력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요즘엔 워라밸을 조금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심리적 만족에 따라서 성공을 결정하는 인식의 기준이 좀 더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09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209쪽에 가면 이제 주요 국가별 인구 고령화 속도가 나옵니다. 어, 자, 좀 이제 심각한 자료네요. 이 고령화 시대 그리고 고령 시대, 초고령 시대라고 해서 209쪽 날개 부분에 보면 윤에서 설정해 놓은 이 고령화 기준들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7% 이상일 때, 14% 이상일 때, 20% 이상일 때를 각각의 고령화 단계를 구별해 놓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고령화 시대에서 초고령 시대까지 가기까지 총 몇 년이 걸릴까 봤더니 가장 오래 걸린다라고 했던 프랑스의 경우는 154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7%에서 20%까지 증가하기까지 154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자, 26년 밖에 안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굉장히 빠르게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초고령 시대의 연도를 보니까 2026년도예요. 지금 우리가 2020년 거의 끝나가는데 26년만 더 있으면 꼴랑 6년이네요. 이제는 이제 6년만 더 있으면 초고령화 시대에 돌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 초고령 시대에 발맞춰서 빠르게 변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날개 부분에 있는 걸 자세히 가지고 와봤는데 고령화 시대는 7% 이상, 노인은 기준 65세예요. 65세 이상이 7% 이상일 때, 그리고 고령 사회는 14% 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는 20% 이상일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에서 후기 고령 사회까지, 초고령 사회까지 26년밖에 안 걸리고, 자, 이 기준이 아까 26년도였어요. 아까 보니까. 자, 우리는 2026년도가 되면 후기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가 맞이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9쪽 하단에 있는 하나 더 알기도 한번 볼게요. 자, 2030년에 우리나라 사회 변화에 따른 직업 생활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살펴보자니까, 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경제 활동,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점점 감소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정규직이나 정년, 우리가 끝까지 일한다는 이런 개념도 사라지게 될 거고, 과학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자, 많은 사무직과 생산직의 대부분이 사라지고
가장 또 크거나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 있거나 또는 이른 기업들이 출연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이 변화될 건데 프로젝트 단위의 고용이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 단위의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를 생각하면 좀 쉬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팀으로 구성돼서 어떠한 팀 과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때요? 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 팀원들이 3, 4명 이렇게 딱 모였다가 과제가 끝나면 다시 해체가 되죠. 그런 것처럼 회사에서도 이렇게 과제 단위로 프로젝트 단위로 사람들을 고용했다가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시 해고를 하는 그런 고용 형태가 보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추가로 유연근무제, 아까 얘기했던 탄력근무제의 유연근무제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전문 직업인이 증가할 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째 사회 변화를 보니까 여러 가지 자연재해, 환경 오염이 많아져서 자, 재택근무가 증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뭐 자연재해는 아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많이 경험을 한번 해봤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환경 연구에 필요한 녹색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숲 또는 밀림 또는 바다 늪을 관리하는 그런 녹색 직업들이 많이 출연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니까 세계화에 따른 노동 이동의 증대. 자,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이제 한국을 벗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취직을 할 수 있고 또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처럼 외국인 분들도 우리나라에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자, 글로벌적으로 이제 경쟁이 점점 심해질 수도 있어요. 자, 또는 무경계 경력 소지라고 해서 경계를 뛰어넘는 얘기했었죠. 뭐 회사 근무하다가 회계 근무하다가 건설 회사에 갈 수도 있고 건설 근무하다가 학교에 올 수도 있고 이 경계를 뛰어넘는 그런 경력들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회 변화를 보니까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워라밸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일과 라이프의 이런 조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워라밸이라고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자, 우리 일과 이 라이프, 이 생활을 잘 규정을 맞추자, 밸런스를 맞추자 해서 워라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워라밸 위해서 이제 좀 더 편한 근무 또는 어, 타임 그 뭐고 파트타임 그런 근무를 선호한 사람도 늘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6단원 내용도 빠르게 끝내봤는데요. 자, 마지막 6단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해당하는 내용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